소녀는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한 숟가락에 죽을 떠서 먹었다. 허겁지겁 퍼먹기는 해도 죽이 쓴 탓으로 소년의 얼굴이 우스꽝스럽게 일그러졌다. 그 모양을 본 시검은 그만 훗 하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거의 탄 죽을 맛있게 잡수시다니. 그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이 며칠 동안 배가 무척 고팠을 거예요. 소녀는 반솥에 탄 죽을 순식간에 깨끗이 먹어치웠다. 이 인삼죽은 풀처럼 쑤어놓은 상태였지만 이 죽에는 인삼이 들어있었고 그 인삼은 바로 100년 이상 묵은 것이라 크게 몸을 보하는 효력이 있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의 정신은 맑아지고 또한 기운이 펄펄 나게 되었다. 시검은 그의 얼굴이 불그레진 것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도련님, 어떤 재간을 썼길래 저의 손가락이 닿자마자 탁 튕겨나갔죠? 그리고 얼굴빛도 퍽 좋아졌어요. 소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도 무슨 재간인지 잘 모르겠소. 다만 그 나무 인형의 몸에 새겨져 있는 선을 따라 연마한 것뿐이외다. 그는 물었다. 시검 누나, 나는 도대체 누구죠? 시검은 다시 웃으며 말했다. 도련님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저와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머리를 극적극적하더니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를 보았소? 시검은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요. 도련님은 한 번도 어머니가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도련님은 마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받드는가 보군요. 그래서 성격도 약간 고쳐진 것 같아요. 그녀는 힐끗 그를 바라보았다. 혹시나 그의 옛 성질이 다시 도지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다행히 그는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아서 안심이 되었다. 그 소녀는 말했다. 어머니의 말씀은 물론 잘 받들어야지. 그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군. 시검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천지신명에게 감사할 노릇이군요. 이 세상에 도련님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바로 이때 문 밖에서 낭낭한 음성이 들려왔다. 방주께서 깨어나셨나요? 소속된 자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소녀는 아연해져 어떻게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는 시검에게 재빨리 나직이 물었다. 혹시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시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는 도련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소녀는 급히 말했다. 그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오. 시검 누나가 먼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어야겠소. 시검은 그를 한번 바라보며 소리 높이 말했다. 밖에는 어느 분이세요? 그 사람은 대답했다. 소속된 자는 사위당의 향주 진충지입니다. 시검은 의젓하게 말했다. 방주께서 잠시 기다려달라는 분부이옵니다. 사위당의 진충지는 곧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소녀는 시검에게 손짓을 하고 나직이 물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요? 남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하오? 시검은 눈을 살짝 찌푸렸다. 갑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도련님은 장락방의 방주이고 성은 석씨이며 이름은 파천이라고 해요. 소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석파천이라. 알고 보니 나는 석파천이라는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나의 이름은 개 잡종이 아니겠군. 시검은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감도는 것을 보고 위로를 했다. 도련님, 번뇌할 것 없어요. 나중에 차차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도련님은 석파천, 석방주이며 장락방의 방주예요. 그러니 물론 개가 아니죠. 이제 석파천이 된 소녀는 나직이 물었다. 장락방은 무엇하는 곳이요? 또 방주는 무엇하는 사람이지? 시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장락방이 무엇하는 곳인지 설명하기는 약간 곤란하구나. 이와 같은 생각에 그녀는 신중히 말했다. 장락방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폐 선생이나 밖에 서 있는 진 향주 등 모두 재간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도련님은 방의 우두머리이고
모두들 방주님의 말에 따르죠. 석파천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오? 시검은 말했다. 나는 시녀에 불과한데 무엇을 알겠어요? 도련님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면 폐 선생에게 물어보세요. 그는 장락방의 군사이시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가장 총명하시니까요. 석파천은 난처한 빛을 띠었다. 폐 선생이 이곳에 없는데 당장 어디로 가서 물어야 한다는 것이오? 시검 누나, 진향주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가 나에게 묻는 말을 내가 대답하지 못할 것이니 그 사람 따러 가라고 하시오. 시검은 말했다. 그에게 가라고 하면 좋지 않아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 될 거예요. 석파천은 기뻐 말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시검이 앞장을 선 가운데 석파천은 바깥에 한 조그만 객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한 명의 체구가 우람한 사내가 의자에 앉았다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굽혔다. 방주께서는 몸이 다 나으신 건가요? 소속된 진충지가 문안드리옵니다. 석파천은 허리를 굽히고 예를 했다. 진향주, 나도 당신에게 문안드리는 바입니다. 진충지는 그만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으며 뒤로 두 걸음이나 물러섰다. 그는 평소 방주가 오만무례하고 성격이 잔인하여 사람을 잘 죽인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자기가 인사를 하는데 방주가 도리어 자기에게 인사를 하여 문안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죽일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럭 생긴 것이다. 진충지는 속으로 놀라기는 했으나 무공이 고강한 사람이었고 또한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초야의 호걸이었다. 그러니 어찌 순순히 죽음을 기다리겠는가? 그는 즉시 두 손에 암암리에 공력을 돋우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소속된 자가 몇 조의 방규를 어겼는지요? 방주께서 처벌을 하여야 되겠다면 반드시 향당을 열어 무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선포해야 할 것이외다. 석파천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놀람과 의아한 어조로 물었다. 처벌이라니요? 무슨 처벌을 한다는 것이요? 진향주께서 처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요? 진충지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소속된 자는 본 방과 방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으며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방주께서는 자꾸 비웃음의 참말씀만 하십니까? 석파천은 시검이 잘 모르는 대목이 있으면 고개만 끄덕이라는 말을 상기했다. 나중에 천천히 폐 선생에게 물어볼 작정으로 그는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마른 기침을 한 후 말했다. 진향주 앉으시오. 겸손해할 것 없소. 진충지는 말했다. 방주 앞에서 어찌 소속된 자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석파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맞소 맞아.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 채 서 있었다. 대뜸 서로 뻣뻣해진 채 말을 나누지 못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격이었다. 진충지의 안색은 경계와 울분 그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었으나 석파천은 망연함과 곤혹 속에 잠겨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장락방의 규칙에 의하면 부하가 방주에게 기밀대사를 논하게 되었을 때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검은 객청에서 벌써 나가고 없었다. 만약에 그녀가 옆에 있었더라면 진충지에게 몇 마디 해석의 말을 했을 것이고 방주가 가까스로 병석에서 일어난 몸이라 정신이 맑지 않으니 진향주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간단해졌을 것이다. 이때 석파천은 탁자 위에 두 잔의 차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한 잔을 들고 오른손으로 다른 한 잔을 들어서 진충지에게 내밀었다. 진충지는 차 속에 독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석파천이 잔을 받는 틈을 빌어 손을 쓰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어 감히 손을 뻗쳐 찻잔을 받지를 못했다. 이때 그가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자 쨍그랑하며 찻잔은 땅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석파천은 어하는 소리를 냈으나 미소를 띄우고 다시 말했다.
미안하게 되었소. 미안하게 되었소. 그는 마시지 않은 자신의 찻잔을 내밀었다. 이 잔을 들도록 하시오. 진충진은 두 눈썹을 곤두세웠다. 어찌되었든 나는 그의 독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내 대장부가 죽으면 죽었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는 방주의 무공이 자기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을 써서 그를 해치게 된다면 장락방이라는 용담호열에서 도망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폐 의원의 손 아래 10초도 견디어내지 못할 그인지라. 그때 죽게 된다면 더욱더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찻잔을 받아 꿀꺽꿀꺽 다 마셔버린 후 찻잔을 탁자 위에 탁 놓았다. 그는 참담한 얼굴로 말했다. 방주가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이와 같이 대해주시니 아무쪼록 장락방은 천추만대의 즐거움을 누리고 석방주께서도 백세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석파천은 백세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은 알아들었으나 진향주가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뜻에서 말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도 같이 인사말을 했다. 진향주도 백세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진향주에게는 그와 같은 한마디가 악독한 풍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냉소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흐흐흐. 나의 이 목숨이 경각에 들려있는 이때의 백세 장수라니. 이와 같은 생각에 그는 낭낭히 외쳤다. 소속된 자가 방주께 알려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 두 사람이 총단의 사위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40세쯤 되는 중년의 사내이고 다른 한 사람은 27, 8살쯤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힐끗 석파천을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장검을 썼으며 능소성의 설산파의 제자인 것 같았습니다. 소속된 자는 부하들과 함께 손을 써서 사로잡으려고 했는데 두 사람의 검법이 고명해서 3명의 형제가 살해당하게 되었으며 젊은 여인만 다리에 상처를 입혀서 겨우 사로잡을 수 있었으나 사내는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주님께 삼가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파천은 말했다. 여자는 잡고 남자는 놓쳐버렸다는 말이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은 무엇하려고 들어왔다는 것이오? 혹시 물건을 훔치러 온 것이오? 진충진은 말했다. 사위당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없습니다. 석파천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 두 사람은 매우 흉악하군. 어째서 대뜸 3사람이나 죽였지? 그는 호기심이 있는 것을 느끼고 다시 말했다. 진향주, 나를 그 여자에게로 데려가 주시오. 진충진은 허리를 굽혔다. 삼가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객청에서 나갔다. 갑자기 그는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잡은 여자는 매우 아름답다. 나이도 젊고 얼굴도 고왔다. 방주가 만약 그녀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속으로 기뻐서 나에게 어쩌면 해를 입힐지도 모르겠구나. 또 한편으로 그는 자기가 이와 같은 장락방에서 밥을 빌어먹고 있다는 것이 한없이 서글프게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는 요행이 오늘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면 멀리 도망쳐서 이름과 성을 감추고 은거해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작정을 하면서도 속으로 못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장락방에서는 도망치는 사람에 대해서 제일 무거운 죄로 다스렸던 것이다. 만약에 자기가 도망친다면 장락방의 사람들이 이 세상 끝까지 쫓아올 것이며 그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그게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석파천은 진충지를 따라 집을 가로지르고 두 곳의 화원을 지나 이윽고 한 커다란 성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4명의 사내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성문 양쪽에 서 있었다. 사내들은 그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바삐 달려와 허리를 굽히고 절을 했는데 공손한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눈치가 엿보였다. 진충지는 손을 내저었다.